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지금 뭐야? 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사연 경상도 AI.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전 국민에게 듣기 평가를 시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불만을 가졌었는지 최근 해외 순방 일정에서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MBC 출입 기자단 탑승 불가 통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MBC 기자단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은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MBC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체면이 좀 상했다고 치사하게 목리를 부리는 참 좀스러운 마음을 발휘하신 듯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사연이야 이게? 아니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또 좀스럽다고 받아들이면 휴먼은 돌아버리죠 거기서. 왜냐면 내가 곧 뭐 지미고 국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 내가 외국 나가가지고 뭐 얘기했다고 바이든 앞에서 허세 좀 부리려고 좀 한 소리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니들 MBC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이 멘탈리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있걸 대한민국 대통령 기분이 손상되면 그건 당연히 국익이 손상되는 건데. 기분이 손상되면 국익이 손상된다고 그렇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내 기분이 상해서 그러면 그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면 휴먼이 또 내가 막 내 자신의 기분하고 국익 이런 것도 너무 쪼잔하잖아요. 아니 쪼잔하니까 참한 말 못하는 걸 내가 대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심리학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사람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게 내 일인데.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또 좌파들한테 선동당해서 니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이거지. 국기 믿고 나가. 저 야당 이재명 저 사람들 실체를 알아야 니들이 실체를 알면 다 조용해질 거야. 이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건 몰라요? 그 바이든 얘기를 하고 날리면 어쩌고 이 일련의 사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고 내가 움직이는 건 국익을 위한 것인데 그거를 건드렸다는 건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국익이 떨어졌다. 그 멘탈리티를 저번 영상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알아듣는 이렇게 된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해 문제가 아니라 이 경찰들이 뻔히 뜯어보고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행자부 장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좀 알아봐라고 할 정도까지 행자부 장관을 믿고 시켰는데 왜 행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 그걸 공격하는 건 날 공격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왜 수사를 차라리 그러면 압수수색 때려가지고 잡아놓든지 이거 안 데리고 가는 건 뭐예요? 이거?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대한민국의 명색이 대통령이고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아니 야당도 압수수색하는데 뭐 언론사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야당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떨거지들을 지금 일망타진. 그거는 검찰이 객관적이고 법에 의거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통령 내가 시켰다고 지금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전 아직도 검사인 줄 아셔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뭔 착각을 크게 당신 누구야? 지금 공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다고 해서 털어가지고 못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뭘 모르네. 이 권력 모선줄은 모르는 게 아니 왜 그렇게 MBC만 콕 집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티가 난다고 못 느꼈을까요? 아니 다른 언론도 사실 다 봐서 영화 보도했잖아요. 친구에 안 봤어? 원래
때릴 때는 나는 한 놈만 조진다. 이래서 걸렸다 하는 그놈을 딱 해야지. 그냥 MBC, 한겨레, 경향신문 다 취재 그거 한다 이러면 결국에는 뭐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패싸움 한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또 패싸움으로 끌고 가기 싫고 얘네들이 국익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절차적으로나 뭐 이런 게 뭐 좋다 뭐. 절차적으로 합당하다 한다 그런 거 내가 열받아가 야 쟤들 MBC는 찍혔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좀 알리고 내 해외 선방 갈 때 웬만하면 걔네들 좀 배제시키도록 한번 해봐. 원래 이 휴먼 성향의 분들이 대인배의 모습처럼 뒤끝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알죠 본인도?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뒤끝을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웃긴 게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훨씬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좀 세무조사 좀 시켜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지. 그건 해요. 그거를 또 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순간 만천하가 이렇게 그리고 소인 배달하는 거 알게 돼요. 언론사는 세무조사 해봤자 그냥 국민들한테 저 언론사가 권력의 탄압을 받는구나 라는 정도지. 그 세무조사 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뜯겨봤자 지금 세무조사 받으면 지금 기자들이 그러면 어이구 우리 회사 세무조사 받으니까 눈치껏 이제 기사를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더 발작 뛰겠죠. 그렇죠. 지금 해외 순방에 안 데려가면 해외 순방에 안 데려가면 치사하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해외 순방하는 거 취재 안 하는 걸로 하자. MBC가 진정으로 대통령 물먹이고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간다. 아예 안 간다. 그거는 그냥 이 YTN에서 노는 거 받아서 하든 외신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보도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들지 않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너네는 내 해외 순방 비행기에 안 태워져 따로 민항기 타고 따라와 라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꺼 없이 다 하겠다라는 그 마음도 표현한 건가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것이 국익.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실이를 앞세워서 저는 한 적도 없고 순실이가 뭐라고 한 거는 저는 옆에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내가 하는 모든 거는 비서실장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도 있지 않다. 그게 그렇지. 청와대 집무실에 있던 안가에 있던 관저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미 비서실장이 다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기춘 씨부터 시작해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때 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세월호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뉴스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실은 MBC 기자단을 순방 전용기에만 안 태워줬지 취재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특히 과거 MBC 기자였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취재진의 1호기 동행은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사라고 당연히 주는 좌석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에 눈 받고 나면 취재 편의 정도는 빼돌 수 있는 거 내 비행기인데 다 내 거야.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건데. 잠깐만 저분님도 MBC 아나운서 출신 맞죠? 맞아요. MBC 아나운서 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욱이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타고 순방 취재를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네요. 이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홀대한 전직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에게 엿좀 먹어라는 마음으로 한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가 몰라요. 두 가지 다죠. 이게 일타쌍피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근데 질문. 사람들이 참 휴머니스트의 그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휴머니스트 어떤 마음? 아니 이렇게 야 네가 기분 나쁘게 했는데 야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저 초등학교 때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랑 누구랑 안 놀아주면 생일 파티 부르기 싫거든요. 휴머들이 뭐 당연히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배현진 씨가 혹시 언론인으로서 다음 홍보 수석을 노린다든지 뭐 하는 아니면 지금 이 아이디어를 내지 씨가, 않았을까요? 네? 이 아이디어 자체를 내지 않았을까요? 배현진 씨가 원래 윤하고 친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홀대한 전직 직장의 선후보 동료들에게 엿먹으라 야 꽃이다 니들 대통령한테 잘못 뼈가지고 지금 엿먹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배현진 씨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한가? 그럼 기본적으로 이 배현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실을 위해서는 상당히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인가? 이 질문은 던져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MBC 출신이고 그리고 문정부 때 MBC를 계속 공격했으니까 오히려 엿먹어라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배현진 씨가 홍준표 씨가 서로 대통령 후보를 두고 그렇죠. 이 캠프 경선을 할 때 어느 쪽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봐요. 근데 캠프 때는 배현진 씨는 홍준표하고 짝짝꿍이 됐던 그래서 맨 처음 홍카콜라 TV 만들 때는 배현진 씨가 가 있었죠. 근데 그렇죠. 그 후에는 거기서 나와 있던 걸로 제가 그리고 나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윤캠으로 가야죠. 윤 쪽으로 가야죠. 근데 윤캠으로 갔는데 자기가 부각이 됐어요. 김은혜 씨가 부각이 됐어요. 김은혜 씨가 부각이 됐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충성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은혜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본인의 존재감이나 연줄이 있는 데를 공격을 더 해가지고 다음 언젠가 김은혜가 나가게 됐을 때 그 다음 넥스트 주자로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친정을 공격함으로써 충성심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일타쌍피가 이 사람의 마음이었군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를 물먹인 친정에 대한 그 보복 심리로 나오는 그런 쪼잔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타상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과거의 나의 이력과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고를 하는 이 정도가 돼야지 일타쌍피가 생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